안녕하십니까, 중고트럭 전문 고한수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바로 중고화물차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시고 나서 이제 출고를 했는데 AS 나는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하고요. 고부장 같은 경우는 AS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아예 없다 그러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중고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장은 좀 있습니다. 근데 고부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심각하게 고장이 나서 막 문제가 돼서 연락을 하셔서 막 이렇게 불편한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연도만 따져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저 고부장과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항목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출고 후에 배터리 방전이 나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부장도 물론 간간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출고하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하차 하시면서 시동을 잠깐 껐는데 다시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러니까 시동 불능 상태가 좀 많이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화물차를 보실 때 여러분들 앞에서 점프했다 하면은 무조건 배터리는 교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배터리 점프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중고화물차를 보러 갔었는데 이미 시동이 걸려 있었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시동을 꺼버리세요. 시동을 끄고 한번 밖에 둘러보셨다가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 걸려서 점프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배터리 교체 요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큰 문제는 아닌데, 요소수 키하고 주유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런 고지 없이 그냥 나가셨다가 주유키랑 요소수키 없는 상황이 있어요. 실제 그런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출고 나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잠깐 들려서 시동을 껐는데 주유구 키가 없어서 주유를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막 딜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근데 주유키는 실내에 없고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고하실 때 주유키하고 요소수키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출고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도 있어요.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고를 하고 주유소에 도착해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키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근처에 빨리 내려가서 카센터에서 키 당장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시동을 거는데 방전이 난 겁니다. 이런 상황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유키나 요소수키는 미리 출고하실 때 확인을 받고 고지를 받고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등화류입니다. 진짜 고부장이 진짜 웃긴 실화가 있는데, 고부장은 출고할 때 등화류랑 뭐 라이닝, 부동액, 뭐 기타 등등 다 점검하고 출고를 드리죠. 실제로 고부장이 출고하기 전에도 등화류가 잘 나오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랑 악수하고 키 드리고 막걸리 뿌려서 절도 해드리고 출고를 나가는데 그 뒤에서 등이 하나 꺼지더라고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부장이 사장님께 전화 드려서 다시 한번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입고시켜서 바로 등화류 교체 작업 들어가고 단단히 고정한 후에 출고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도착했는데 등화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부장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원래 브라켓이 좀 헐렁헐렁 거리면은 이렇게 막 지 혼자서 막 들었다 나왔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히 확인을 하시고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 SCR 플러스 DPF 장치입니다. 타타데오는 진짜 유명하죠. 타타데오 뿐만 아니고 마이티에서 요즘에 유난히 문제가 많이 일으키는 게 이 DPF 플러스 요소수 분사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출고를 했는데 뭐 출고하고 집 가시는 길에 갑자기 출력이 20km로 묶이면서 차가 정차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간혹가다 진짜 한 10대 중에 한 대 정도 있을까 말까 한데, 진짜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난감하게 그냥 서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소수를 넣으려고 했는데 요소수도 꽉 차 있어. 근데 계기판에서는 요소수가 없대.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문제는 뭐냐, 거의 대부분 이 요소수통 안에 센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센서가 고장나면 요소수는 많은데 자기는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센서가 단선된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엔진 경고등, 그러니까 셀등이라고 하죠. 셀등이 다 검등이 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수리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금액대 폭이 넓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중고 화물차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화물차가 중고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가 1000만 원 중반에서 높게는 1억 중반까지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차량을 기분 좋게 계약을 하고 출고 나가면서 이제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가의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나가자마자 문제가 나고, 첫 번째로 제일 화가 많이 나겠죠. 고부장이 진짜 초창기에 옛날 일이죠. 진짜 못 모르고 차 팔았을 때는 손님이 막 고속도로 달리다가 막 멈춰가지고 고부장이 새벽에 막 출발해서 손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고부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고 후에 차주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요즘에 좀 괜찮으신지 그런 상황들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렵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굉장히 좋다, 요즘에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괜찮다고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 폭염주의보에 이제 장마가 다 끝났다고 비가 안 온다고 하는데, 에어컨 상태 다들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